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아니나 다를까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숙청이다, 보복 인사다, 검찰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낸 것,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 중이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으로 보낸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지역과 기술을 안배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는 길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이번 인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어쩌다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경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통합신공항 유치 등 많은 현안이 있는 곳이죠. 잠시 후 의성군 김주수 군수를 연결해서 각종 현안과 새해 계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동 사태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라크 내 미국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으로 우리 주식시장 급락했고요. 오늘은 또 안도감이 커졌나요? 급등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전해지는 소식에 일이 일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패닉이었는데요. 네. 이란이 예고한 대로 13가지 보복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 개시했죠. 예. 전 세계의 이제 금융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은 건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네, 예.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방침은 밝히면서도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유럽 증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급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일으켜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죠. 네. 만약에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재선에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어떤 군사적 긴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제 전해지는 속보 뉴스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폭락했고 오늘은 또 다시 급반등을 했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중동 분쟁이 만약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하고 그제 계속해서 이 중동 사태 분쟁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저께 이제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상했고 어제 조용찬 소장 같은 경우는 뭐 3차 오일 쇼크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 우리 이인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이 과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요르단강을 건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예. 이제 관심은 뭐냐?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건지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할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이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지금 뭐 수면 아래로 잠잠해졌지만 언제든 불거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처럼 이제 장기화될 경우 올해 우리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 2.4%를 제시하고 있죠. 예.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이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데 후자 반도체는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종전의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낮췄는데 이건 이 부진한 투자와 이제 투자 성과를 반영한 거지 중동 분쟁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경기가 되살아나야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연초부터 이제 암초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리스크를 꼽으라면 미중 무역 전쟁, 차이나 리스크에 이어서 중동발 정정 불안까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자, 일단 그 중동 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유가가 아무래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유가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뭐 어떤 맞습니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공급 측 요인에서는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전반적인 대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발 이제 불안이 고조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이제 공급 측 수요보다는 수요가 되살아나서 경기가 좋아져서 공장 가동이 늘고 이러면 이제 실질적인 유가 강세장이 시작이 될 텐데 이건 이와 같은 이제 전쟁 전순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번 이 이란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사우디 유전을 공격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 국제 유가가 한 10% 정도 당일 뛰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전 분을 모두 만회하고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도 이게 만일 중동전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정말 이 장기화돼서 계속해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국제유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자릿수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 국제유가는 이제 이 공급적 측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려면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좀 살펴보죠. 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신년사에서 이제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죠. 2달 만에 더 이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또한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병행해서 신혼부부나 1인 가구와 같은 서민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경제 분야에선 이 혁신의 기운을 전반적으로 이제 시켜서 뛰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혁신 성장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동산만큼은 공정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혁신과 공정을 강조했고, 자,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미뤄봐서 지난번에 12, 16 대책, 뭐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고도 보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것도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이 고강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예. 그리고 이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예고한 대목인데요. 예. 따라서 추가 규제 카드가 나온다면 분명히 이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론되는 이 대책을 좀 살펴보면 예. 우선 최근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 만큼 환수제를 좀 강화하고 재건축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또 분양가 상한제 이제 민간 지역에 대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하는 방안, 또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이 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이외에도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들 대책이 대부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과연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다 나온 것 같은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좀 더 건드리겠다는 거네요. 재건축 연한을 지금 30년이죠? 30년에서 네, 이제 40년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게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뭐 전매기 금지 기간을 좀 더 확대하겠다. 뭐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뭐 등등 이런 대책을 또 만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소식 보죠.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 2020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3대 가전 박람회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현지 시간 7일부터 오늘 10일까지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0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국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한 390여 개 업체인데요. 예.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30% 넘게 참가 기업 수가 늘고 있는데, 물론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국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지난 2014년이었죠. 진대제 이 당시 정보통신장관이 이제 이 세스에 참가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 거의 15년 만에, 거의 16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이 세스를 방문했습니다. 예. 장관 입장에서 뭐 구글이나 우버와 같은 이 글로벌 IT 기업들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또 스마트홈, 미래차, 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한미 양국 업계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61개국 4,500여 개 회사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4,500여 개사가 참여하는 CES 2020.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390여 개나 참여하고 있다는 거.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일본보다도 많군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참가하고 있고. 이런 가전 박람회를 보면 미래에 어떤 신기술들이 또 나타날까 이런 거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번 박람회에서 어떤 신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CES의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예. 점점 이 사람 생활과 밀접해져가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이 고성능 TV, 네. 미래차, 그리고 5G 이렇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네. 올해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학습을 시키던 단계에서 지금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까지 단순히 이제 제품을 제어하는 수준에서 이 기기 간 연결해서 이제 결제 가능한
그런 것까지 이제 접목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미래의 이 모빌리티 영역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 기업들 역시 이제 세계 1, 2위 가전 마수인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테두리가 없는 대형 TV를, LG전자는 아래로 이 퍼지는 방식의 롤러블 TV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래로 펴지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왜 위로 이렇게 쭉 펴지는 TV는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래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TV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북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에 이제 채용이 되고 있어서 예. 경쟁사들, 미국과 중국의 경쟁사들도 부스를 방문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러다 보니까 통신사 가운데는 SK텔레콤이 또 5G 기술에 기반한 이 모빌리티 기술, 미디어 서비스를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건 그동안 신비주의로 이제 참여를 거부해왔던 애플사가 예. 28년 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이제 이 본격적인 가전 박람회에서 지금은 모빌리티, 자동차, 그리고 플랫폼 이런 영역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신기술들이 언제쯤 우리 생활에 상용화가 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2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뜨거운 이슈가 많은 곳입니다. 통합신공항 유치 문제, 또 쓰레기산 처리 문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까지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곳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군의 각종 이슈와 새해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기타 다른 지자체장들보다 누구보다 좀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이슈가 좀 많아서 의성에. 네네. 자,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좀 돌아보시면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난해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예. 제일 중요했던 게 1년 내내 우리 국민 모두가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성에 여러 가지 소멸 위험이 많다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유치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청년들이 일단 그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서 의성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들어온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함께 우리 의성군에서 주재한 사업은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배양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자치를 착수하고 또 활성화시킨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출생하는 그런 어린이도 늘어났고 또 전입하는 그 인구도 늘어났습니다만은 인구 그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은 뭐 우리 기대만큼 못했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구 감소폭이 줄긴 줄었군요. 아, 출생아가 좀 많나 보네요. 의정부는? 예, 지난해 그 전년도보다가 약 한 20%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숫자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요. 예, 예. 자, 오늘 좀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네. 뭐 의성 군민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실 텐데. 네. 자, 우선 지금 두 곳이죠, 후보지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이게 합해서 한 곳이 있고. 네네. 그리고 군위군 소보면 한 곳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군위군 우보면 한 곳. 우보면 참, 예, 네. 우보면. 비안소보 있습니다. 군위 우보면 한 곳이냐, 아니면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가 예,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이냐, 이렇게 네네. 되는 건데. 네네. 자, 우선 이 통합 신공항이 오게 될 경우에 장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뭐 현대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항공 그 물류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막 공항이 있어야 이제 우리 지역 경제 또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공항이 오게 되면 이런 장점이 되고요. 특히 우리 그 비안과 소보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대구 경북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상생 그리고 또 군위의 그 의성의 상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비안 소보의 경우에는 인근에 우리 구미하고 가깝습니다. 그렇죠. 특히 구미 5공단에 바로 그 5, 6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5공단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비안 소보로 오게 되면 대구 경북의 항공선임뿐만 아니라 강원권 또 충청권 경기 남부권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대구항도 500만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렇게 훨씬 확장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되면은 여러 가지 산업 유발 효과와 또 이와 함께 인구 유입이 늘어나서 지역이 크게 변하고 소멸의 위험이 이제 없어지고 또 새로 우리가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취업, 생산 유발 효과 발생이 되겠고 경제 활성화에도 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또 유동 인구가 또 많이 증가할 테니까요. 이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관련 산업도 많이 발전된다고 보겠습니다. 도로도 또 많이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철도 다 이렇게 연계망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중앙고속도로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중앙고속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또 상도영도 고속도로도 있고 중앙고속도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지금 철도 복선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은 이와 연계돼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발전이 여러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수 확보도 좀 엄청 날 것 같은데요. 공항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세수 확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인구도 뭐 2, 3만 늘어나기 때문에요. 자, 일단 이제 12일인가요? 저기 12일에 이제 찬반 투표 있죠. 그 주민투표. 이정부지. 네네. 13일입니까? september 3반 그 토론회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표는 21일 날 이제 하고요. 투표일이 21일이죠. 1월 21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일이 남은 거군요. 이제 1월 21일 화요일에 주민투표가 있는데 자, 이 주민투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성 군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투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1월 23일입니까? 그 시민 참여단 군의회 100명, 의성의 1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투표 방식을 정했는데요. 그때 이제 투표 방식이 투표율 50%하고 또 찬성률 50% 이것을 군위의 경우에는 두 곳에 투표하게 됩니다. 후보에도 투표하고 또 군위 소보에 투표하게 되고요. 의성은 이제 우리 의성 비안에 투표하게 되고요. 그래서 군위의 후보의 투표율이 플러스 찬성률이 높거나 또는 이제 우리 비안과 소보의 투표율하고 찬성률을 더해서 높은 곳이 이제 그 이전 부지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여율 50%. 네. 어느 곳이 더 많이 참여를 했냐 투표에. 이것도 네네. 보는 거고. 네네.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도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50%를 보는 같이 거고.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유일하게 처음 예. 실시되는 그런 투표 방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의성 군민들의 경우는 지금 지역 여론이 네네. 의성 비안으로 오는 걸 많이들 찬성하시나요? 예, 우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통합신공항 그 비안 소바 유치를 위해서 국민들 모두가 하나 되어 있고요. 또 예. 국민 모두가 반드시 또 유치될 아하. 것으로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고 지금 네네. 군민들은 어떻습니까? 군민들은 뭐 소보면으로만 오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군인은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안에서 양쪽에 있으니까 군인은 어차피 한쪽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하나의 단독 지구가 되느냐 또 공동 지구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군인 전체적으로 보면은 후보를 가지고 이렇게 또 홍보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단독지로 오는 걸 또 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우리 서로가 이렇게 대구 경북 군의 의성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지구 할 경우에 어차피 그렇죠. 또 이렇게 상생될 텐데요. 예. 저는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의성 군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투표를 많이들 참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의성 네,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참여해야 많이들 되고요. 참여하시고 그 중에서 또 찬성 투표를 또 많이 하셔야 네, 그렇습니다. 의성 비안 군인 네네. 소보 이쪽으로 이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율이 네네. 높을수록 좋고 찬성률도 높을수록 좋은 거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주민 투표가 바로 1월 21일 네네. 화요일에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겠네요. 의성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예. 1월 16일하고 1월 17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아, 사전 투표도 있습니까? 네, 사전 투표 예. 있고 그리고 이제 본 투표가 1월 21일 날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바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 투표가 있고 네네. 그 다다음 주 화요일에 21일에 본 투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의성하면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웃 사촌 청년 시범마을은 사업은 이제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제 지난해 2019년에는 1차 연도로서요. 우리가 이제 민관의 그 연결 매개체고 또 영양 교육하는 이웃 사촌 지원 센터가 개소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원스톱 출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합 출산 지원 센터가 개소됐고요. 그리고 청년 예술 캠프 그리고 스마트팜 단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청년 유치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청년 정책단 그리고 청년 플러스 사업 등 여러 가지 의성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곳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구로 대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가 중앙의 사업이나 이런 분야들이 이제 새로 착수가 되고 하면은 예. 본격적으로 2022년까지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조금 더 뒤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업이 차질 없이 이렇게 성과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날 거로 보입니다. 이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에 지금 현재 이 청년 귀농인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나요? 현재는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 3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을 통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이제 현재는 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청년 주거 단지가 금년 6월까지 완공이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거 단지까지 또 다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더 이제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가 이제 국토부와 행안부, 복지부가 하는 지역발전 투자 협약 제도나 도시 재생 사업, 전통시장 정비 사업 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그런 한 300세대 정도의 주거 단지나 또 청년 예술센터 이런 특권 공공단지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젊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서 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범 사업의 효과로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전파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뭐 시작 단계니까요. 지금 현재는 한 60명 정도 들어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최종 네, 네. 목표는 한 몇 명 정도 유치가 뭐 되는 매년 겁니까? 저희들은 보면은 이제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500명 이상을 이제 청년들이 500명 이상 정도 이렇게 봅니다. 목표를 하고 계시고 네네. 혹시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뭐 청년 시범마을 운영 중인 곳이 있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경북도에서 예. 이제 지사님께서도 이제 의성에서 이렇게 수목 모델을 만들어서 예.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확산 이제 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철우 지사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네네. 청년 시범마을 사업 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꼭 성공해서 다른 지자체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좀 여쭤볼게요. 그 의성 그 쓰레기 산 있잖아요. 작년에 예. 우리 저 김주수 군수님하고 인터뷰할 때 네네. 그러니까 2019년 연말까지 다 이제 해결될 거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안 됐죠.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난해가 이제 1차 산업 6만 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요. 네. 2단계 사업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는 중앙정부도 도도 저희들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 저희들이 이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폐기물 처리무 업체가 이게 행정 대집행 취소 후송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잠시 주춤대가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고 조기에 마무리해서 저희들 이제 조속히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군요. 그 네. 폐기물 처리 의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다.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집행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 올스톱이 된 상태네요. 이 소송 때문에. 현재는 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요. 이게 지금 네. 쓰레기산이 6만 톤을 처리를 하신 건가요? 예, 17만 톤 중에 한 6만 톤 처리하고요. 모두 17만 톤이었는데. 2단계 처리하고 있는 중에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검찰하고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도무 방해죄로도 고소도 하고 이런 법적인 이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총 17만 ton 정도 있었는데 한 네네. 6만 톤 정도는 이제 처리가 된 상태라는 말씀까지 한 3분의 1 정도 처리를 하신 네네, 거고 그렇습니다. 의성군이 이제 의성읍과 안개면을 두 축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금 추진해 나갈 거라는 말씀드리고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하고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 의성 국민 모두가 염원히 이제 통합신고한 유치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지역 발전과 또 주민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모두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에 있을 의성군 주민투표 꼭 의성 비안으로 유치되길 희망하면서 유치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연결 한 번 더 해서 또 뒷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원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성군 김주수 군수였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한류에 대한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미국이 지금 중동 문제, 이란 사태 때문에 정신이 다 그쪽으로 가 있을 텐데 이런 소식이 있네요. 또 문화 소식은 미국인들이 지금 한류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류와 시작했다? 새해를? 일단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익숙한 풍경이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타종. 경우는 보신각, 예. 타종, 예. 거기서 타종을 하고 거기 앞에서 소원을 빌고 이런 거잖아요. 예, 예. 미국인들은 카운트다운 파티라고 자정 그 무렵에 예.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잔씩 하면서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파티를 열어요. 예전에 왜 싸이가 그거 하지 않았나요? 거리에서? 바로 그겁니다. 그거죠. 예. 2012년에 했던 그 무대가 예. 그 뉴 이어스 로킹 이브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ABC 방송국이 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또 뉴올리언스와 마이애미 등등의 무대를 마련하고 서로 이렇게 그 오가면서 그러면서 대략 한 6시간 정도 이 파티를 열어요. 아,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이게. 뭐 원래는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점점 더 기술도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무대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의 주요한 그런 공간에서 함께 그 카운트다운 파티를 열면서 이렇게 파티를 이어가는 건데 이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스타들이 당대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BTS가 전 지구를 홀린 그룹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등장해서 무려 8분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 한 2곡 불렀네요. 2-3곡. 예, 노래 2곡이지만 이제 8분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준 겁니다. 예전에 이제 싸이 같은 경우도 강남스타일 할 때 대략 한 7분 정도 가까이 이렇게 공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2017년에 이 무대에 한번 섰던 BTS가 또다시 서게 된 것은 이렇게 한국 가수로 2번 이상 초대받은 사람은 BTS밖에 없고요. 물론 싸이하고 BTS 이외에는 초대받은 한국 가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미국의 팝 스타들도 2번씩이나 초대받은 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한국어 떼창과 동시에 2020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군요. 또 싸이는 한국인 최초로 그 무대에 섰다는데 의미가 있을 테고 맞습니다. BTS는 또 이거 2번이나 섰으니까 지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생각에는 싸이랑 BTS랑 이게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BTS의 인기가 저희는 잘 몰라서요. 이거 하나 보시면 압니다. CNN에서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세상의 음악을 변화시킨 아티스트를 10명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10년을 딱 텀을 들어서 이 그 시기 동안에 음악의 어떤 혁혁한 변화를 이끌어낸 창조적인 아티스트 10명을 꼽았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죠. 여기 혹시 BTS가 든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싸이가 여기서 일단은 좀 밀리죠. 자, 비욘세, 켄드릭 라마, 뭐 레이디 가가, 드레이크, 테일러 스위프트, 뭐 카니에 웨스트 이런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함께 세상의 음악 트렌드를 바꾼 팀 BTS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말과 연초에 주목을 받으니까 빌보드 차트에서도 BTS의 앨범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빌보드가 발표한 1월 4일자 차트를 보면요. 지난 4월에 방탄소년단이 발매해서 대략 22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던 페르소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역주행을 해서 다시 178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2주 내내 또 이 빌보드 차트 20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그러니까 1월 4일 4주차 그때에는 Love Yourself 결 앤서 같은 경우도 재진입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 BTS의 음반 2개가 역주행을 해서 빌보드 앨범 차트 200에 나란히 올라와 있는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아직까지도 소셜 50라고 하는 차트에서는 129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TS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군요. 야, 지난 10년간 전 세계 2010년대 음악을 변화시킨 아티스트 10 여기에 BTS가 당당히 들어갔다는 거. 같이 들어간 가수가 뭐 비욘세 뭐 이런 수준이 레이디 가가 뭐 드레이크 이 정도는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 여기랑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분 좋은 새해 소식이 뭐 하나 닷새 만에 또 있었다고요? 이건 또 무슨 그렇죠. 말씀입니까? 지난 현지 시각으로 1월 5일에 봉준호 감독이 골든 글로브 어워드에서 기생충으로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다 아시죠? 이 소식은. 예,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3개 부분 후보에 오른 것도 한국으로 최초인데 예. 여기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최초죠. 그런데 이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작품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골든글로브 어워드에는요. 예. 영어로 대사가 50% 이상 작성되지 않은 영화는 올라가지 못해요. 작품상 후보에. 아, 대사 중에 50% 이상이 영어로 돼 있어야 작품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작품상이 이제 2개가 작품상 후보이거든요. 뮤지컬 코미디 부분의 작품상, 그리고 드라마 부분의 작품상 이렇게 2개를 줍니다. 작품상을.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외신기자협회에서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올해 설왕설을 했어요. 좀 이상한데요, 진짜. 그게 아니, 이제 그럼 미국 영화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프랑스 영화, 독일 영화 받죠. 이런 거 다 안 되잖아요. 예, 영국 영화도 받아요. 근데 스페니쉬가 되어 있는 히스패닉 영화는 못 받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당연히.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논쟁이 올해 벌어졌는데 그게 왜냐? 기생충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못 올라갔지만 어느 후보에든 다 올라갈 수 있었고 올라갔으면 무조건 상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여기서 기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카데미상 국제 장편 영화 부분, 이게 또 외국어 영화상이거든요. 예. 여기하고 주제가상 부분에 예비 후보로 이름을 다 올렸고요. 13일에 본상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의 강력한 후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완전히 기생충에 점령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북미의 기생충이 상륙하자마자 할리우드 필름 어워즈에서 제작사상 받았죠. 애틀란타 영화 비평가 협회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상관왕했죠. 네. 뉴욕 비평가 협회상에서 외국어 영화상, 워싱턴 비평가 협회상에서 작품상,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전미 비평가 위원회에서 외국어 영화상, LA 비평가 협회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 조연상, 보스턴 비평가 협회에서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시카고 비평가 협회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토론토 비평가 협회에서 작품상, 감독상,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엊그저께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작품상, 각본상을 받았어요. 뭐 작품상 다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비평가 협회들이 주는 상이 사실상 값진 것인데 이걸 비평가 협회가 결성돼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받았어요. 그렇네요. 게다가 기생충의 흥행 기록이 지난 5일까지 박스오피스 모조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2,39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역대 외국어 영화 흥행 8위입니다. 역대 외국어 영화 8위. 지금껏 미국에서 상연된 외국 영화 중에서 역대 8위. 그리고 대단하네요. 2010년 이후의 작품으로는 흥행 2위, 역대 2위. 그런데 1위가 히스패닉 영화예요. 거기 4,900만이 히스패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빼고는 1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골든 글로브에서 상을 받으면 달라질 것이라는데 상을 받았잖아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역대 외국어 영화 흥행 7위가 무인 과공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아카데미에서 본상 수상하면 2010년대에 1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랑의 맥이라는 히스패닉 영화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까지 나오니까 흥행으로도 완전히 미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 수상 소감에서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면 더 많은 영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이런 흥행 소감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감탄을 했잖아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막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예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막 없는 밑에 영화. 자막이 있는 영화는 아예 선택을 안 해요. 굉장히 국수적이고 그런 면에서 영어로 돼 있는 영화만이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미국인들에게 당신네들이 이 1인치 자막이 들어가 있는 1인치 정도 되는 그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미국의 자국주의에 펀치를 날리는 그런 소감이었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 소감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미국인들 혹시 뭐 기분 나빠하진 않았습니까? 이 얘기에? 그런데 기분 나빠하면서도 기분 나빠하면서도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아.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살아왔구나. 그렇죠. 실제로는 정말 다양성 얘기하면서 이 1인치조차도 극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셀럽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지금 그 셀럽들은 난리가 났어요. 셀럽들은 통쾌하네, 통쾌. 예. 인사가 예. 파티 같은 데서 만나서 인사가 기생충 봤어? 아, 정말요? 이거예요. 야, 그 정도입니까? 기생충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 최고의 영화, 2019년 최고의 영화로 그 기생충을 꼽았고, 네. 뭐 각종 감독들이 사랑한 영화로 기생충이 올라와 있거든요. 심지어 뉴욕타임즈의 한 선임 비평가는 영화를 보려면 이 기생충을 봐라. 영화를 알고 싶으면 이 기생충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예. 완전히 북미를 집어삼켰습니다. 실제로 지금 K-팝, K-드라마, K-무비기가 전 인류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류를 이 미국 전문가들은 그냥 그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특이한 형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국 내에서 이 현상을 만나면서 한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한국에서 한류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예. 모든 외국인 그 참가자들까지 한국말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젊은 세대 연구원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K-팝을 한국어로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골든글로브 상을 받으면서 예. 세계 속의 유일한 공용어가 영화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세계의 공용어로 한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마침 다 돼가지고 다음에 좀 긴 시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 며칠 겨울치고는 그나마 포근했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겠는데요. 겨울이 심술이 났는지 오늘은 찬바람을 쏟아낸 하루였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온도 이달 중순까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고 한낮은 오늘 낮보다 1도가량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약간 오르긴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반짝 추워지겠는데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아니지만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 곳곳으로 먼지가 기승일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먼지 농도가 27에서 42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괜찮은 상태입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청송, 영양, 예천이 아침이 영하 9도, 한낮에 6도 예상되고요. 문경, 상주 아침 영하 4도, 한낮에 6도 나와 있습니다. 영주, 봉화 영하 6도에서 5도 분포, 의성은 영하 10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낮은